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제가 7월 달부터 한정기술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중단을 조금 했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정기술은 2분기는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해야 될 6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10개라는 거 종목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치보다 하락을 했죠. 추정치는 1196억 매출액이었는데 1022억으로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89억 흑자를 예상을 했는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7억을 예상을 했는데 3억 2600만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월성 3, 4호기 안전성 평가, 그 다음에 루마니아 3중 수소 제거 설비 등 원자력 사업 공정 지연과 함께 세울 3, 4호기 원자력 개통 설계 공정 진행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 가스 엔진 발전, EPC 준공 임박 등으로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체코원전 ATP 사전 착수 지시서 관련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SMR 경상 개발비도 역시 비용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7월 달에 한정기술을 추적한 이유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턴 어라운드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2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고 3억으로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빠졌으나 2025년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조금 궁금하지 않나요? 2025년 1분기에 영업이익 12억밖에 안 했는데 당기순이익이 659억까지 늘어난 이유는 부지를 갖고 있었어요. 부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서 1분기에 영업 외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외를 하게 되면 600억 정도를 제외하면 500억이 조금 안 되죠. 한 450억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450억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전보다 좋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하락은 너무 큰 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6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634억으로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6년의 실적도 역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다시 한번 매집이 진행이 되게 되면 2026년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실적만 체크를 좀 해 볼게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2분기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만했죠. 왜? 당기순이익이 585억에서 1068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은 뭐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요거 그러면은 까보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12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2025년 2분기에 몇 배가 터지죠? 거의 7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659억이라고 하는 건
영업 외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죠. 혹시 비교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원래는 2025년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1068억을 예상을 했어요. 1068억. 근데 그것보다 40억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 예상치가 원래 640억이었는데 640억에서 6억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2027년에 예상치가 757억이었는데 그것보다 14억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다만 89억 예상이 됐고 당기순이익 147억, 그 다음에 131억이었는데 이게 일부 이연이 되게 되면서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얼마였냐면 당기순이익을 108억을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배주주로는 97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2026년에도 역시 263억과 함께 254억의 예상이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영업이익도 원래는 82억에서 295억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46억에서 4분기 28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더 늘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뭐가 있길래? 이제부터 모멘텀 6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9월에 체코 원전 관련 설계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12년간 매출 인식은 1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에 사전 계약서가 있죠. 그게 지금 일부 정산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7월 29일 날 얘기가 나왔던 건데 한국동선발전과 함께 40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7.2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계약 기간은 2025년 7월 3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이슈입니다.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 산업공사가 원전 인력 양성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제8차 전력개발 계획 수정안을 통해서 신규 원전 도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35년까지 원전 4기 가동,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미국 쪽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라는 원전 르넨사스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짓는데 100조 원을 투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정책은 웨스팅하우스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 웨스팅하우스 혼자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K원전이 팀을 이끌고 같이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체코 외에 폴란드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추가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2028년 원전 2기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정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조 8천억 규모의 프로젝트고요. 한전 KPS는 이 사업에서 원자료 압력관 교체 설비 개선을 담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한수원이 얻는 수익이 1조 2천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한전 KPS 목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한전 기술도 일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차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6월달은 아시다시피 체코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2분기 실적이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과 베트남의 수주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3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1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2010년의 실적도 뛰어넘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의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800원을 저점으로 시작을 해서 12만 1,000원대까지 올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는 거의 피보나치를 좀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는데 피보나치 이전에 38%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12만 1,700원에서 조정을 받았던 게 50%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러프하게 우리는 폭을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래량 없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쪽의 CPI에 대한 이슈와 함께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내일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분할, 3분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제 예상은 지금 조정을 받게 되면 2분할 정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아야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피보나치가 있는 지지선, 그 다음에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이 가격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냐면, 무조건 밀린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반등이 나올지를 아직은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은 이전 대비 상향 조정이 됐고요.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저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아래에 무료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분석 및 대응 전략을 하시든지, 단타 종목 배팅 종목을 하시든지, 아니면 섹터별 세력주 종목 이렇게 적어 주시고 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텔레그램을 보내드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제가 앞서 10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10개의 종목은 다 실적주예요. 그리고 모멘텀이 무조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넣어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에 넣어 드릴 거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보기 누르시고요. 밑에 링크 아무거나 누르시고 여기에서 작성해 갖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텔레그램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들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